이번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에 대한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외래에서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허리 디스크 모두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꼭 수술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합니다. 이 디스크는 이게 통증이 경미할 경우 허리와 다리 저림이 조금 있고요. 수액이 터져가지고 신경을 많이 자극하면은 한쪽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마비, 아까 보셨던 마비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술한 케이스는 한 5% 정도, 100명 환자 있으면 한 5명 정도만 수술받고, 증상이 있으면은 수술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반드시 환자분이 좀 조기에 진단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촌병원 이동희 원장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앞쪽 보면 허절수마, 허리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저는 허리 디스크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라. 허왼수만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보다는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수술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시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존적 치료 한 달 정도 했는데 저린 게 똑같다. 그리고 시술 받았는데도 더 증상이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대소변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 문제, 그리고 마비 이런 게 있다면은 수술을 좀 빨리 받는 것이 이제 좋을 수 있죠. 마미총 증후군 제가 유튜브에서도 비욘드에서도 많이 했고 마미 증후군 이런 마미총 증후군 수술 필요한지에 대한 제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고 미리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런 병변이 생겼다 대소변 문제 발 떨어진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한의원가 침 맞을 게 아니고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미 증후군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죠. 대부분 저도 그렇고 수술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저는 시술을 2번 받았는데 디스크와 협착용으로 시술 받았거든요. 시술법이 다양한데 어떤 게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디스크에 가장 많이 우리 일반 의원도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이렇게 일반 의원에서 많이 하시는 게 주사죠, 주사. 차단술. 뼈주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경주사로 표현하긴 한데, 이게 신경차단술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신경근 차단술. 이게 나가는 신경 쪽에 직접, 주사를 넣는 게 있고, 경막외 차단술. 신경 통로 자체에 바늘을 넣어서 약을 뿌리는 게 있고, 내측지 차단술. 뼈가 신경이 나가는 그 입구 자체에 약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건 MBB, PIMS 이런 것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거 말고, 일반 신경주사 말고 다음 단계가 이제 카테터 시술이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신경 성형술은 한 3mm 정도 되는 그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테터가 꼬리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터진 병변으로 가서 휘어져가지고 약을 좀 뿌려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주위에 디스크와 신경 통로 사이에 공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치료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관절이고, 아까 이제 후관절 바로 위쪽에 MBB라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신경 주위에 약을 넣어주는 것이 주사 치료한 방법이고요. 이게 그 나비 카테터가 쭉 올라가서 한쪽으로, 이게 왼쪽인데 왼쪽에 이제 약을 넣어주면 이렇게 신경 쪽에 이렇게 퍼지는 거고, 신경 통로 쪽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영제 넣는 영상입니다.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 터진 병변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스크 자체 밖에 있는 그런 처음에는 신경을 이제 감작시키는 거고, 그다음 디스크 주위에 약을 뿌려주는 거면 요거는 디스크에 직접 들어가는 게 이제 치료가 2가지가 있는데, IDT, RFT, 그 고주파라고도 하는데, 고주파 수액 성형술 혹은 디스크 내 전기열 치료 이렇게 보는데, 요 2가지가 디스크 자체를 좀 응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쿨링 IDT 여러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디스크에 이 바늘을 넣어서 그 디스크 자체의 볼륨을 좀 줄여주면서 통증이 없는 세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된 게 여기 보시면 펠란이라고 한방향 내시경을 직접 디스크에 꽂아가지고 터진 디스크는 아니지만 그 디스크 자체를 레이저를 통해서 감작을 시켜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긴 한데, 저는 요거까지 거의 수술에 가깝거든요. 수술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해서 저는 여기까지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많이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LD, 옆구리 내시경, 요거는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내려갔을 때 직접 디스크를 보고 이제 끄잡아내는 건데,
뼈와 인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협착증 이런 것도 없으면 디스크만 터졌으면 이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죠. 국소 마취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는 뭐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IDT, 뉴클레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불리는 디스크 시술입니다. 바늘이 이 뼈하고 사이 이 디스크 공간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디스크 아픈 부위 자체에 열을 가해서 통증이 없는 동굴신경을 약간 죽여준다 이 말이죠. 그게 하는 방법이고 여기가 옆구리내 펠란 여기 보면 염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통을 이렇게 꽂습니다. 꽂아서 이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여기 RF 정비로 디스크를 정리하는 보다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고 거의 수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PELD죠. 내시경으로 공간을 직접 넓혀줘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보고 그 잡아내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 엄청 큰 디스크가 사라진 거죠. 뼈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좋은 수술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협착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재발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을 여기 보시면 여기 MR상 협착증이 있죠. 요거는 제거가 안 되고 요 디스크만 제거하니까 나중에 조금만 탈출돼도 다시 눌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협착증이 더 두꺼워지면서 환자분이 재발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PLD는 UV보다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